아무 NPC한테나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시면 이게 크로매틱 오브라는 색채 오브라는 아이템을 주게 되는데, 이게 뭐냐,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네, 소모품인데 이거를 아무 아이템에다가 바르면, 자,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쓰면 이게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초록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소켓들의 색깔을 바꿔주는 소모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뜨면 이게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이거를 우클릭을 해서 이제 지금 맞추기 게 있다든지 6개가 있다든지 하면은 좀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도 128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초보 때 많이 팔아서 재화를 많이 쌓아 두어야지만 나중에 이런 그 소켓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템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이템을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들을 많이 주어서 많이 갖다 파셔서 이 색채 오브를 최대한 많이 쌓아 두시는 게 초반 파밍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이템이 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소켓이 6개가 뚫린 아이템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아무 색깔에 아무 소켓이나 6개가 이렇게 박혀있는 아이템이면 됩니다. 주워주시면 연결은 돼 있진 않아요. 이렇게 소켓이 6개가 뚫려있는 아이템을 상점에다가 갖다 파시면 무슨 아이템을 주냐면 7개의 주얼러스 오브라는 걸 주거든요. 받아주시면 이건 어떤 아이템이냐, 대충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지금 이 소켓의 양을 잘 보세요. 이거 우클릭해서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1개였다가 2개가 되죠. 2개가 되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최대 4개까지 소켓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1개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쓰시면 2개가 돼요. 정말 좋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돼요. 이 링크는 사실 랜덤입니다.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는 다른 소모품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아이템은 소켓의 양을 정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색채오브처럼 아이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은 기본 재화로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모아 두셔야 되는 편이고, 6개짜리 소켓이 되면 신호등처럼 이건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지 색채 오브의 색깔을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주어주시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두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하우스 오브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뭐 나오면은 번역은 그냥 그대로 하우스 오브부터. 자, 하우스 오브, 이게 이제 패스오버엑자일에서 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고, 그 웬만한 아이템들은 전부 이걸로 거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썼을 때 이것도 똑같이 소모품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레어 아이템에다가 노란색 아이템에다 우클릭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옵션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거래를 할 때 쓰는 화폐로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하우스 레시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칼 두 자루에 옷 하나, 허리띠, 머리, 칼, 한 세트죠. 저희가 이렇게 낄 수 있는 한 세트입니다. 공통점을 한번 보자면 노란색 아이템이었습니다. 레어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레어 아이템이기만 한 경우가 아닙니다. RPK를 눌렀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템 레벨을 보시면 보시죠. 레벨이 78인데요. 살짝 느끼세요. 60에서 74 사이에 나와요. 아이템 레벨이 60에서 74 사이에 아이템이면 이거를 얘한테 팔았을 때 이렇게 카오스 오브를 2개를 줍니다. 2개를 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식별을 했어요. 아이템을 식별을 하는 순간, 자, 이거
식별 스크롤이죠. 그리고 시도를 하게 되면은 원래 두 개를 주는 게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이템들을 전부 비확인이라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들이 전부 다 퀄리티가 20%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사실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카오스 레시피는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액트 9부터는 아마 이 아이템 레벨이 60 이상 아이템들이 나올 텐데 이 노란색 레어 아이템들을 다 모아주셔야 돼요. 다 모아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쑤셔 박아서 이제 카오스 레시피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이거 이제 사실은 외국의 패소백잘로 유명한 유튜버가 정리하는 방식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둬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식별 스크롤들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지금 칸막이를 쳐놓고, 칸막이를 쳐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얻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컨트롤 클릭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바디 아머들도 컨트롤 클릭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 창고라는 게 필요해요. 쿼드 창고는 위로 탑을 가서 프리미엄 쿼드 스탯이 이거를 하시면 의미 없다, 굳이 PC를 지르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일반 창고들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쿼드 스탯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식별 스크롤 4개를 3칸 이렇게 설치해서 허리띠가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를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헬멧이랑 신발, 그 다음에 장갑 이렇게 한 짝씩 들어갈 수 있게끔 식별 스크롤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2개를 이렇게 밑에다가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맨 끝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많이 쌓아두셨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일단 칼부터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으로 꺼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링이랑 목걸이 이렇게 꺼내주시면은 NPC한테 파실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가장 부피가 큰 바디 아머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4개짜리 크기인 장갑이랑 헬멧들 넣어주신 다음에 벨트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개가 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기들 올려주시고, 나머지 빈칸에다가는 링들, 그 다음에 목걸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카오스 오브랑 리걸 오브를 줘요. 카오스 레시피인데 왜 레갈 오브라는 게 뜨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60에서 74 사이의 아이템만 카오스 레시피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74 이상의 아이템이 나오면,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템 레벨이 78인데 74 이상의 아이템들을 팔게 되면은 이렇게 레갈 오브라는 걸 줍니다. 가치는 비슷해요. 가치는 비슷한데 웬만하면 카오스 오브로 챙겨주시는 편이 좋은 게, 이걸 또 카오스 오브로 바꾸려면은 사람한테 결국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카오스 오브로 받는 게 더 속편합니다. 그래서 이 레갈 오브에서 카오스 레시피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아이템들이 레벨 74 이상의 아이템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중 파츠 하나만 레벨 74 이하의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카오스 오브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다른 아이템들은 전부 다 레벨이 70 이상인데 허리띠를 지금 레벨 74 이하의 아이템으로 바꿔주었어요. 아이템 레벨이 64죠.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올리면 바디 쉴드부터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장갑, 신발, 헬멧 4칸짜리 아무거나 해서 허리띠 밑에 채워주시고, 무기는 무조건 한 손 무기인데 3칸짜리를 올려주시고, 나머지는 액세서리를 올려주면 카오스 오브를
2개 뭐 바뀌었던 레자로 가지고 있는데 그 많던 아이템들이 다 사라지고 카우스옥으로 전환했어요.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매핑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장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재화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카우스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아요. 효율이 안 좋다. 카우스 오브를 모으는 스타일이랑 다른 장사를 하는 게 훨씬 좋다. 시간 대비 효율이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 시간 효율을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시면서 당연하게 이 레어 아이템들 주우시면서 정리하고 그냥 습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 다음에 리그 시작 후에 리그 초기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화를 쌓아 주셔야지만 이렇게 재화를 쌓는 사람들로 인해서 게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우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기본적인 재화를 쌓는 방법, 여러분이 아이템을 뭘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 주어야 된다 알려드리고요. 많은 피스오백도 많은 받아주시겠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새로운 도전은 항상 저를 성장하게 해주죠.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나를 만들어왔죠. 옵티멈 뉴트리션, 내 안의 잠재력을 키워라. Unlock more you. 자,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밀고 진행할 매핑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노려야 할 기초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스토리를 다 깨고 나서 매핑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시고 방황하셔서 제가 정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해야 하는 목표를 길잡이 삼아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매핑을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하지만 이미 매핑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토리 중에 액트 8부터 몬스터를 잡으시다 보면은 이런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이템 나중에 지도장치라는 오브젝트에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시면 인스턴스 던전을 만들어 주는데요. 등급은 1에서 17까지 나뉘어져 있고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몬스터들의 레벨도 또한 올라갑니다. 일종의 소모성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활성화를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매핑 컨텐츠의 목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낮은 등급의 맵을 클리어하면서 나오는 상위 등급의 맵을 얻고 그 상위 등급의 맵들을 클리어하면 더 상위 등급의 맵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등급의 지도에서 만날 수 있는 쉐이퍼라는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요. 일종의 땅 따먹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스토리 중에 8장부터 이 1등급짜리 지도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10장까지 모두 클리어를 하시고 나면 에필로그 때 퀘가 생깁니다. 템플러의 실험실이란 곳에 가시면은 자나라는 NPC가 있을 텐데요. 이 NPC가 매핑 컨텐츠에서의 퀘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실 때마다 같은 등급의 지도를 보상으로 주는데 예를 들어서 1등급짜리 지도를 클리어해서 주는 보상으로는 다른 1등급 지도를 주게 됩니다. 만약 나는 1등급 지도 중에 유황 분출구 지도, 으스스한 대저택 지도, 그리고 사막 지도는 있는데 마지막인 상하사원 지도가 없다면 보상 중에 상하사원 지도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나의 퀘스트는 총 15개가 있는데 이 퀘스트 라인 정리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맵을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보너스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이곳을 보면은 부가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이 보너스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총 159가지의 지도가 있고 부가 목표는 그에 맞춰서 159개가 있습니다. 맵마다 부가 목표들은 전부 다 다른데요. 1등급 맵에서부터 5등급 맵, 즉 하얀색 맵에서의 부가 목표는 마법 이상의 희귀도에서 진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 희귀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지도 아이템들은 소모성 아이템들이라서 여기에 오브들을 써서 지도의 속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업그레이드 없이 돌리면은 몬스터도 별로 없고 드랍도 시원찮은데
여기에 진화의 오브라는 아이템을 써주시면 파란색 등급으로 올려줍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템 수량이나 희귀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몬스터 무리 규모도 증가해서 잡을 수 있는 몬스터들도 늘어났습니다. 대신 공짜로 올려주는 것만은 아니고 맵들의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마우스를 올려서 다시 보시면은 몬스터의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배율 증가 등등 페널티가 올라가게 되죠. 맵의 난이도를 올리는 대신 보상도 올려준다 라는 등가 교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를 듯 합니다. 자, 그럼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지도들은 어떤 부가 목표가 있을까요? 해당 등급들의 지도들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맵들은 최소 희귀도 이상을 만들어서 클리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귀도는 연금술의 오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마법 희귀도의 지도들보다 더 높은 폭의 옵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만은 대신 그만큼 페널티도 증가해서 피해야 되는 페널티가 따로 생깁니다. 물리 공격력 피해 반사라든지 원소 피해 반사는 무조건 피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들어가자마자 죽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 옵션 때문에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 자가 회복과 마나 자가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페널티와 체력 흡수 그리고 마나 흡수가 불가능해지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 페널티들도 필수로 피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페널티가 떴을 때에는 지도에다가 정제의 오브를 발라주시고요. 다시 연금술의 오브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등급부터 16등급까지의 부가 목표들은 뭘까요? 타락한 희귀도로 클리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연금술 오브를 발라주신 다음에 바알 오브로 타락을 시키면 됩니다. 옵션 상승폭이 100%대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지도들은 정제 오브를 바를 수가 없으니까 만약 피해야 하는 페널티가 나왔다면 눈물을 머금고 다른 지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가 목표를 완수하시다 보면은 이 보너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일단 100%를 채우시게 되면은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00% 이상을 채우시게 되면은 두 단계 높은 등급의 지도가 나올 확률이 생기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한 단계 위인 등급의 지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보너스는 다음 등급의 지도가 나온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지도가 나올 확률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2등급의 지도를 돈다고 했을 때 일반 몬스터는 1등급에서 12등급까지의 지도를 떨구고요. 마법 희귀도와 희귀도의 몬스터들은 1등급에서 13등급을 떨굽니다. 그 맵의 보스는 1등급에서 14등급을 떨구고요. 만약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12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몬스터가 1등급짜리 지도를 떨구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125%니까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지도가 나올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1등급 지도 대신에 2등급 지도를 떨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렇다고 12등급의 지도를 떨구게 됐을 때 13등급의 지도를 떨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몬스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등급에서 12등급까지의 지도만 드랍하기 때문이죠. 이건 희귀 몬스터들과 보스 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매핑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자나라는 NPC가 주는 퀘스트를 완료를 하시면서 이 부가 목표들도 채워나가시고 보너스 수치도 올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도는 무조건 다 돌아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보스를 잡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가 목표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도들의 희귀도를 올려주셨죠? 그 희귀도를 올려주시는 이유가 더 많은 몬스터를 잡아서 더 많고 좋은 아이템을 파밍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해당 지도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다 잡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다 잡지 않고 가면 지도의 희귀도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 잡고 갈 때 생기는 손해는 없지만 잡지 않고 갔을 때에는 손해가 생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초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지도를 모두 돌아주시는 게 좋다 라고 전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다른 게임들처럼 보스를 잡았다고 해서 시스템상으로 와! 보스를 잡았다!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지도를 처음 깨거나 부가 목표를 클리어 하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알려주기는 하지만 나가라고 친절하게 포탈까지 열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보스를 잡아주셨다면 셀프 서비스로 포탈을 직접 열고 나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목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여러 개 깨시다 보면은 드랍 아이템으로 성스러운 시험관이라는 걸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성스러운 시험관은 대체 어디다 써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아이템은 캐릭터 강화 시스템인 판테온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판테온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진행하시면서 잡는 주요신들과 부주신들의 능력을 얻는 시스템인데요. 주요신들은 총 4가지의 능력과 부주신은 총 2가지의 능력을 줍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각각 1가지씩의 능력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판테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필요한 게 성스러운 시험관입니다. 자, 포켓몬스터를 연상시키시면 좋을 듯 한데요. 왜 여러분들 전설의 포켓몬 잡으실 때 포켓볼을 던져서 내꼬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정해진 몇몇 지도의 보스들을 성스러운 시험관 아이템으로 포획을 해서 능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이나 각 주요신과 부주신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보스들의 위치, 그리고 지도들의 위치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테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꽤 크니까 지도 컨텐츠를 진행하시면서 꼭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길 바랄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매핑을 처음 시작할 때 초보들의 기초 목표 길잡이로 돌아온 알로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퀘스트 완료를 통해 얻는 쉐이퍼 오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리에이터를 추천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로직을 투표하시면 매주 100명에게 1만원짜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소중한 투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자,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패스 오브 엑자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좋은 템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은 디아블로랑 달리 유니크 아이템보다도 옵션 잘 붙은 레어 아이템이 더 비싼데요. 유니크 아이템은 옵션이 고정이지만 레어 아이템은 입맛대로 얻을 수가 있어서 자신의 빌드에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템을 얻을 때 옵션이 너무 많아서 주웠을 때 어떤 게 좋은 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구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다른 빌드 강좌에서 누누이 말했듯이 방어구에는 최대 체력 증가가 최소 70 이상이 붙고 속성 저항력은 최소 2개가 붙고 각각 35씩은 붙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부위별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아이템의 옵션을 자세하게 보려면 설정으로 가셔서 UI 탭으로 가신 다음에 심화 속성 부여 설명이라는 설정을 체크를 해줍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아이템에는 어떤 옵션이 붙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아이템에는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마법봉인 아로색인 마법봉, 그리고 부여된 마법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아이템의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아이템 베이스들은 이름에 따라서 다 다른 기본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아로색인 마법봉을 보면은 주문 피해가 26%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부여된 마법봉은 주문 피해가 34%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템을 제작을 할 때 이 베이스가 가장 좋은 아이템으로 구하죠. 예를 들면은 공허의 셉터나 오팔 셉터처럼 원소 피해를 40%씩 올려주는 아이템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베이스 아이템의 기본 속성이 첫 번째 아이템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레어 아이템을 기준으로 각각의 장비 아이템들은 3개의 적두사라는 옵션과 3개의 전미사라는 옵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최대 6가지의 옵션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아이템이 6개의 옵션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두사와 전미사의 붙는 옵션들은 각각 다르고요. 적두사는 3개가 나왔는데 전미사가 2개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적두사와 전미사는 티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옵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티어는 1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는 거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끼고 있는 이 장갑의 생명력 최대치라는 적두 옵션이 티어가 5라서 40에서 49 사이의 옵션이 분류가 되는데 저 장갑에는 45로 결정이 됐네요. 만약 이 생명력 최대치 옵션이 티어가 1이었다면 최대 체력이 80 정도로 올라갔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얻은 아이템의 베이스 아이템으로 인한 기본 속성이 뭔지, 접두사, 전미사 옵션이 몇 개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 접두사, 전미사 옵션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접두사, 전미사 옵션의 티어가 몇인지에 따라서 좋은 템인지 아닌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좋은 템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니까 각각의 아이템에 어떤 옵션이 붙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구와 장갑 그리고 신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3가지 아이템에는 공통적으로 필수로 붙어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접두사 옵션에서는 최대 체력 증가 옵션이나 에너지 실드 증가 옵션이 2티어나 3티어가 붙어야 됩니다. 회피력이나 방어력은 패스 오브 엑자일 게임 특성상 스코어가 미미하기 때문에 손어들지 않습니다. 에너지 쉴드를 챙기는 빌드라면 최대 에너지 쉴드를 퍼센트가 아닌 고정 수치를 올려주는 옵션이 중요합니다. 물론 퍼센트를 얼마나 올려주는지도 중요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고정 수치가 높아야 나중에 보변산으로 끌어올리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 전미사 옵션에서는 원소 저항력을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액티 10을 끝냈을 때 총 저항력이 60%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시 75% 만들려면 좋은 템 세팅이 필요한데 저항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티어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신 저항력 중 카오스 저항력은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밀리 계열 빌드에서는 장갑에서 공격 속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격 속도는 최소 10% 이상은 돼야 쓸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에서는 무조건 이동 속도 증가 옵션이 최소 25%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허리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허리띠는 접두사로 최대 체력 증가 옵션을 무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최소 75 이상은 돼야 좋고요. 밀리 계열 빌드에서는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전미사로는 원소 저항이 달려있어야 되고요. 최소 30% 4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반지와 목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접두사로는 최대 체력을 최소 60 이상은 올려주는 옵션이 있어야 되고,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이 이제 수치가 높은 게 달려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마법을 쓰는 빌드면은 주문 피해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미사로는 원소 저항력을 얻어주셔야 되는데요. 원소 저항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반지와 목걸이기 때문에 최소 2개의 원소 저항력을 각각 40% 이상씩은 얻어주셔야 됩니다. 목걸이에서는 접두사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퍼센트 단위로 증가하는 옵션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에너지 쉴드를 쓰는 빌드라면 이 옵션이 붙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갑옷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갑옷은 유니크 아이템들을 많이 챙기는 편이라 설명이 그닥 필요는 없지만 초반에 레어템을 쓴다면은 최대 체력 증가 옵션이 최소 80 이상은 되어야 되고 속성 저항력 2가지가 각각 40% 이상은 올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방어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무기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밀리 계열 한 손 무기와 두 손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 계열 무기에서는 적두사에서 모두 공격 피해 옵션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공격 시에 냉기 피해, 화염 피해, 번개 피해나 물리 피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티어는 웬만하면 2티어에서 3티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미사에서는 치명타 확률 옵션과 공격 속도 증가 옵션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마법봉과 세퍼 같은 주문 피해 무기를 볼 텐데요. 이 무기들은 마법 빌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접두사로는 주문 피해 증가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티어 2티어, 3티어는 돼야 되고요. 다음으로 봐야 될 옵션이
주문 시전 시 화염, 냉기, 번개 피해 추가 옵션입니다. 원소 속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빌드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뭐 번개 빌드라면은 번개 피해 추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옵션은 고정 수치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변선이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데미지 뻥튀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두사로는 화염, 냉기, 번개 피해가 일정 %만큼 증가 옵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티어, 3티어 사이여다고요. 전미사로는 이제 시전 속도로 챙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빌드에 따라서 주문 치명타 확률을 중요시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빌드 강좌에서 뭐 치명타 관련 옵션을 챙겨라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옵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렇게 상관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패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패는 웬만하면 마법 빌드에서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접두사로 최대 체력이나 에너지 실드 증가가 붙으면 좋고요. 주문 피해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미사로는 주문 치명타 확률과 시전 속도가 붙으면 좋고요. 자, 다음은 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지금은 톡식레인 빌드가 유행하고 있어서 접두사에서는 장착된 젠 레벨 추가 옵션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톡식레인 빌드가 아닌 경우라면 물리공격력 증가 옵션과 물리공격력 % 증가 옵션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전미사인데요. 톡식레인이든 다른 빌드든 상관없이 공격속도 % 증가 옵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톡식레인이 아닌 물리 기반 빌드라면은 치명타 확률 증가 옵션과 치명타 배율 증가 옵션이 중요합니다. 사실 활은 드랍으로 먹는 것보다 크래프팅을 통해서 상태 이상 외 카오스 데미지 증가 같은 옵션을 붙여줘야 돼서 크래프팅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크래프팅에 대한 기초 강좌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화살통에 대해서인데요. 화살통은 접두사로는 최대 체력 증가를 많이 챙기는 편이고, 전미사로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그리고 공격 속도 관련 옵션이 또합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아이템 파밍에 있어서 어떤 옵션이 중요한지 알려드린 알로직이었고요. 알로직을 투표하시면 매주 100명에게 1만원짜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소중한 투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앞차도 또? 옆차도 또? 열의 아홉이 다시 찾는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자,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이 이제 크래프팅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셔서 정말 쉽게끔 초보자분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종결템 혹은 엔드템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옵션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크래프팅을 통해서인데요. 여러분들이 크래프팅을 하기 앞서서 구해주셔야 하는 게 기본 바탕이 되는 베이스 아이템을 구해다 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예제로 탄손검 엔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손검 중에서는 보석이 박힌 펜신검이라는 검이 좋은데요. 이 검은 초당 공격 횟수가 높고 무기 범위도 14나 돼서 리치가 깁니다. 리치가 길다는 얘기는 회온바람 같은 기술의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정 특성에는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25%가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본 바탕이 될 아이템을 구해다 쓰시면 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무기를 찾으실 때는 아이템 레벨이 최소 83 이상인 것을 찾아봅시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아이템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올 수 있는 옵션들의 티어가 높아집니다. 외국 웹사이트이긴 하지만 이걸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국제자의라는 옵션은 데미지와 정확도를 올려주는 옵션이 가장 높은데, 아이템 레벨 83 이상인 검에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별로 안 비싸니까 아무 검이나 대충 사주시면 되는데요. 크래프팅에 앞서서 저희가 써야 하는 오브들의 종류를 다시 그려놨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정제의 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의 오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의 모든 특성 부여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장비 아이템에 붙어있는 색깔을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 아이템이 파란색이면 마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마법 아이템은 적두어의 옵션이 하나, 점미어의 옵션이 하나, 그래서 총 2개의 옵션을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적두랑 이제 점미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텐데요. 자, 각 아이템들은 적두,
즉 아이템 이름 앞에 붙는 옵션의 이름과 전미, 즉 아이템 뒤에 붙는 옵션의 이름이 붙게 됩니다. 접두에만 붙는 옵션이 따로 있고 전미어에만 붙는 옵션이 따로 있는데요. 이 접두, 전미 개념을 확실히 하고 가셔야 크래프팅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법 아이템에 전미어 옵션이 하나가 붙어 있으면 크래프팅을 통해서는 접두 옵션만 이제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법 아이템에는 전미 옵션 하나와 접두 옵션 하나만 붙일 수 있으니까요. 자, 파란색 아이템이 마법 아이템이라면은 노란색 아이템은 희귀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희귀 아이템에는 3가지 점유 옵션과 3가지의 접두 옵션이 붙어서 총 6가지의 옵션이 붙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시 정제의 오브 설명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제의 오브가 바로 이 수정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아이템을 처음 사시면 노란색 희귀 아이템일 건데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제의 오브로 이 아이템의 수정을 싹 다 없애주시죠. 그럼 이렇게 평범한 칸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이제부터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실 크래프팅 혹은 화석 크래프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각종 화석들을 모아주실 텐데요. 각 화석들은 크래프팅에 쓰이는 부여되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쓸 화석의 이름은 완벽한 화석이라고 해서 장비의 퀄리티를 최대 30%까지 올려줄 수 있는 화석을 사용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화석을 아이템에 쓰시려면 공명기라는 아이템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이템을 정제 오브로 옵션을 모두 지웠으니까 공명기는 초기형 연금술 공명기라는 것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공명기에 완벽한 화석을 박아놓고 우클릭을 해서 검에다가 써주시면 아이템이 희귀 아이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1과 30 사이의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웬만하면 퀄리티는 28% 이상으로 뽑아주시는 게 좋으니까 28% 이상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처음에 연금술 공명기로 희귀 아이템을 만들어 주셨다면 희귀 아이템에는 혼돈의 공명기라는 것을 써주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노란템에는 완벽한 화석을 혼돈의 공명기에 넣어서 써야 한다 입니다. 퀄리티가 높으면 뭐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리피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수치가 높아야지만 나중에 옵션으로 고변산이 들어갈 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쓸 오브의 이름은 바로 진화의 오브라는 아이템인데요. 일반 아이템을 마법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마법 아이템은 뭐라고 썼죠? 접두와 전미의 옵션이 각각 하나씩 붙는 파란색 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템에 옵션을 붙여줄 건데 파란 템을 일단 만들어 봅시다. 그럼 랜덤한 옵션이 뜨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알아볼 오브의 이름은 변화의 오브라는 겁니다. 마법 아이템을 재련하여 기존 속성을 무작위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쉽게 설명하자면 마법 아이템의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검에다가 물리피해와 정확도를 같이 올려주는 옵션인 황제의 아니면 독재자의 접두어 옵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들은 이름이 이제 티어마다 다르기도 하고 종류마다도 다른데요. 똑같이 물리피해와 정확도를 올려주지만 티어가 낮은 옵션은 종자의 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티어가 낮은 옵션은 옵션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설정에서 UI 탭으로 가시면은 심화 속성 부여 설명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걸 켜주시고 나서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Alt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속성들의 이름과 티어가 몇 단계인지 알아볼 수가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템 앞에 황제의 나 독재자의 이름이 붙을 때까지 계속 변화의 오브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과정이 많이 답답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변화의 오브 500개를 다 쓰고도 부족해서 카오스 100개를 팔아서 변화의 오브 400개 정도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리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독재자의 라는 옵션이 떴는데요. 그러면 이제 써야 하는 오브의 이름은 제왕의 오브라는 겁니다. 마법 아이템을 희귀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 설명이 아주 간단하죠. 말 그대로 파란 템을 노란 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서 무작위 옵션을 하나 새로 추가를 시켜주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란 템에는 접두 3개와 전미 3개의 옵션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원하는 옵션을 제작대에서 붙여주려면 저희가 원했었던 독재자의 라는 옵션을 제외하고 다른 옵션들은 지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독재자의 옵션 말고도 좋은 옵션이 뜨셨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천운이 아니고서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지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옵션을